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인문논술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작년 기준한 입결들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은 건 의미있게 볼 만한 건 일단 충족률. 충족률 기준했을 때 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논술 점수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봤을 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실제로 24대는요. 40점대였어요. 평균이. 근데 작년에 그 대폭 올라갔습니다. 60점대까지. 뭐 경영계는 55.81.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논술도 꽤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점수로만 보면은 다른 학교들이 평균 80점이 넘어가는데 숭실대는 고반 점수가 낮다. 내가 숭실대 논술을 쓸 거야.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건국, 동국이 있어요. 논술.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는 일단 세종이 있을 거고, 뭐 국민이 있을 거고. 그런데 올해는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봐야죠. 약수령 논술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숭실대를 이제 쓰는 집단에서는 같은 라인에 이제 세종대나 단국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라인을 쓰면서 위에선 건국대, 동국대를 노리는 이 중간 단계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80점, 90점에 맞은 애들이 있죠, 논술에서. 근데 이하보잖아. 이하보까지 맞추고 80점, 90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건국대, 동국대도 저는 거의 붙을 만한 점수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을 거고, 예.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 이하보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논술 점수 상위권에 속했던 최저 충족자들은 위에 있는 학교로 빠져버리고, 그럼 그걸 제외한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논술 점수가 그냥 기본 이상 정도 되는 경우, 제가 이제 논술 실력이 보통이라고 표현하는 수능 기준 했을 때 국어나 수학 기준에서 한 2에서 3등급 되는 정도, 요 정도 애들이 아마 논술을 봤으면, 조금 논술 공부를 해서 봤으면 요 정도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최저 맞추고 논술 기본 정도만 되어 있으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논리가 올해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다. 왜냐면 좋던 나쁘던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수값들이 올라갔어요. 물론 올해 똑같다 하면 둘 중 하나겠죠. 비슷한 점수대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논술 점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요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실력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된다. 그러면 3등급 정도의 그 역량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인문논술 기준에서는 일단은 문장력, 우리 이런 것보다는 논리 구조,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내는 그 논리 구조에 대해서 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은 100점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대 약수령 논술 때문에 숭실대를 이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약수령 논술로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분산되는 효과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도 조금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는 7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일단 50% 날아가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잊지 마시고, 인문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험 보는 시간이 100분, 그리고 평가 역량으로는 크게 4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형으로는 국어, 사회, 탐구, 융합형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형 기반의 문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채점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100점 만점 중에 20점은 교과 점수고 원래 8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정도로 100점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논리 전개나 주장력이 가장 큽니다. 30점. 그 다음이 재심은 이해나 요약, 요게 20점. 창의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문장 구성 능력 각각 15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가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니까,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기출의 특징이
출제 주제가 좀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뭐 공정성, 윤리적 딜레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돌리는 좀 느낌? 예, 그래서 뭐 23, 뭐 24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 구조가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요약이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은유적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력을 꽤 많이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죠. 기출의 특징은 단순 정보 나열 이런 거 금지. 아까도 말씀드린 유사한 유형의 반복 출제가 돼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기출 많이 풀어보면 숭실에 대한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실제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항이 크게 두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A, B를 읽고 제시문의 핵심 논지 비교 설명해야 되고요. 제시문 C를 바탕으로 해서 A하고 B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 이윤항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항의 유형이나 핵심 요구 능력 그리고 평가 기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점 기준 하면은 문항 2번이 더 중요하니까 1번이 한 35점, 2번이 한 45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평가 기준들이에요. 실제 제시문을 보고 답을 쓰라고 하면요 논술 준비가 잘 안 돼서 답은 다 써. 일단은 쓰긴 해. 근데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평가 기준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많이 주냐 요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숭실대 이제 입문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꼭 이 얘기 합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기출을 풀 때 최대한 각 기출에서의 평가 기준들을 많이 봐라. 왜? 제시문이나 문제 패턴이 비슷하면요 그 문제 패턴에 맞는 평가 기준도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면 답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평가 방식 기준에서는 채점 항목들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의 채점 항목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고, 내신의 실제 영향력은요 20%잖아요. 근데 2등급 이내면 그냥 뭐 20% 다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3등급 중후반부터는 이제 슬슬 20점 만점에서 감점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논술 점수를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 제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논술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는요 66.48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수능 최저 충족자 기준 했을 때 중위권 실력자들이 합격했다는 의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합격을 했지만 더 위에 있는, 제가 볼 때 건국, 동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애들이 넘어갔으니 중위권 애들이 그 다음 순번에서 실질적으로 숭실대를 타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게 이하 뭐라고 하는 최저가 갖고 있는 저는 또 의미이기도 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충족률 50.4%예요. 국수형 탐 중에 2개 등급합이 5위 이내에 충족 시에 채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서 66.48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높진 않지만 해석을 했을 때 최저 통과자 수가 절반에 불과해서 컷 자체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실제 합격선을 기준하면 논술은 중상위권에 수능 최저 충족자의 조합이면 그냥 합격한다. 상위권 애들은 그냥 그 위에 있는 학교에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숭실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데다가 내가 만약에 논술이 중위권이 아닌 상위권이다? 그러면 숭실대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건국대, 동국대 갔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오늘 입시를 보다 숭실대학교 입문 논술을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또 생각보다 논술 준비 많이 하는 학교 중 하나거든요. 얘기를 꼭 해줍니다. 숭실대 일단은 최저가 너무 중요하다. 최저를 이해하고 맞출 정도면 논술은 기본빵 할만하다.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그 이해도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최저 이하 못 때문에 거의 다 탈락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정말 숭실대 수능 최저 준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하보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보예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교의 입문 논술 분석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